새로 람보르기니를 한번 다이캐스트로 출고기를 찍어볼까 합니다. 요즘 또 봄이다 보니까 또 오픈의 계절이잖아요. 또 봄에는 또 이렇게 오픈의 어린 감성을 즐기기에 최고의 계절이라 생각하는데, 또 봄인 만큼 또 오픈카 다이캐스트 특집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또 원래 봄에는 또 오픈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오픈카 다이캐스트를 한번 출고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오늘 데려오는 오픈카 다이캐스트는 바로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란 모델입니다. 일단 저도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를 예전부터 다이캐스트로 상당히 구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모델을 출고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많이 설레는 그런 모델 중 하나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부가티 디보를 1대18로 출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1대18 모델입니다. 이번에 데려오는 이 람보르기니 또한 1대18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차의 실차 재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좀 가야르도의 초기형 모델이고, 좀 가야르도의 초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 마력 같은 경우는 550마력에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P 550-2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 차 같은 경우는 550마력의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4륜구동 같은 경우는 모무-4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550-2라고 되어 있는 거 봐서 이 차는 후륜구동 람보르기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LP 550-2 모델인데, 일단 LP 560-4랑 550-2랑의 차이점이 헤드램프입니다. 좀 더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이게 헤드램프 길이 차이가 있어요. LP 560-4 같은 경우는 좀 헤드램프가 약간 이거보다 길이가 좀 짧은데, 일단 550 같은 경우는 헤드램프가 조금 더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헤드램프의 길이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이따가 후면부를 보여주시면 후면부의 테일램프 디자인도 약간 560-4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차에 대해 한번 실차 세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550마력의 이륜구동인 후륜구동 방식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람보르기니 특유의 뭐 전체적인 디자인도 있지만, 그리고 이 차의 엔진을 설명해 드려야죠.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같은 경우에 이 차의 엔진 또한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입니다.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에 그리고 미드십으로 되어 있죠. 미드십 특유의 10기통이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드십 특유의 그리고 디자인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미드십 특유의 비율도 상당히 마음에 드는 차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차랑 또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가 있어요.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랑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라면 대표적으로 아우디 R8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우디 R8 V10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랑 플랫폼을 공유하는데, 일단 이거의 이후 모델이에요. 이 550-2가 아닌 560-4랑 아우디 R8 V10 쿠페랑 플랫폼을 공유해서 좀 별명이 그런 말이 있어요. 아우디 R8의 별명이 가짜 람보르기니다라고, 그런 별명이 붙었던 정도로 람보르기니랑 플랫폼을 공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에 대해 본격적으로 전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죠. 자, 전면부의 헤드램프를 보시면요, 역시 1대18 사이즈라고 하는지 헤드램프 퀄리티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1대18다운 이 헤드램프 마감 디테일과 그리고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한데요. 람보르기니 이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고, 그리고 헤드램프에도 이렇게 단차 없는 클리어 파츠 구현을 해주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퍼 디자인은 좀 약간 요즘 람보르기니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 람보르기니가 생각하는 최고의 직각의 멋을 잘 살려줬는데요. 좀 이게 연식 있는 람보르기니다 보니까 요즘 람보르기니에 비해서는 좀 투박하지만, 그래도 연식 있는 람보르기니의 그 각진 디자인은 지금 봐도 매력적입니다. 옛날 람보르기니지만 그래도 지금 봐도 상당히 매력적인 이 가야르도 모델, 저도 상당히 잘 데려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이 모델은 아니고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를 한번 출고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같은 스케일 모델로 출고한 적이 있었으나 람보르기니 우라칸 퍼포먼테보다 저는 이 가야르도 스파이더가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전면부의 디자인 또한 상당히 가야르도가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만드는 이 각진 디자인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물론 우라칸 퍼포먼테는 좀 세련돼지면서 람보르기니 고유의 감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가야르도 스파이더는 오로지 람보르기니만의 그 직각의 감성을
잘 살려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또한 가야르도랑 실차랑 비슷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측면부를 보겠습니다. 자, 측면부를 보시면요, 측면부의 바디라인도 역시 미드십 엔진차답게 상당히 훌륭한 비율을 자랑합니다. 역시 1대18 다이캐스트다 보니까 이렇게 각진이 람보르기니만의 바디라인과 그리고 전체적인 측면부의 비율 밸런스나 디테일 또한 상당히 훌륭한데요. 그리고 측면부에도 보시면 에어덕트, 도어 캐치 등 전체적으로 측면부의 디테일이나 그리고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의 순정 5 스포크 휠 디테일까지 훌륭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람보르기니 순정 브레이크도 디테일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측면부도 보시면 역시 람보르기니만의 순정 브레이크나 순정 람보르기니 5 스포크 휠, 그리고 미드십 엔진인 만큼 차체 중앙의 에어덕트나 도어 캐치 디테일 또한 상당히 훌륭히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람보르기니의 순정 휠과 순정 브레이크, 그리고 에어덕트, 도어 캐치, 그리고 여기 쪽에는 줄구 디테일 또한 잘 구현을 해주었네요. 그리고 한번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리어 램프 또한 클리어 파츠입니다. 후면부의 리어 램프도 클리어 파츠로 단차 없는 마감 처리를 자랑하고요. 후면부의 리어 램프도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단차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에다가 그리고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도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과 그리고 이 가변식 스포일러도 상당히 디테일하게 잘 마감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배기구 또한 좀 요즘 람보르기니에 비해서는 좀 세련된 멋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배기구 디자인도 나쁘진 않습니다. 후면부가 좀 약간 이후에 나오는 우라칸에 비해서는 좀 더 각이 더 많이 졌다는 생각이 드는 디자인이네요. 후면부의 디자인을 봤었을 때 좀 우라칸은 좀 세련되면서도 좀 약간 곡선미가 보인다면 이 가야르도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완전히 각진 이미지가 더 강하게 부각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휠 조향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휠 조향 기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휠 조향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드십 엔진인 만큼 앞쪽에는 트렁크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트렁크 열림 기능이 있는데, 일단 뭐 트렁크는 딱히 별다른 건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이렇게 트렁크를 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어를 열고 한번 내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역시 내부 퀄리티가 1대18다운 디테일입니다. 역시 1대18의 그 디테일을 상당히 잘 살려주는데요. 람보르기니 순정이 버킷 시트나 람보르기니 가야르도나 비스듬한 실내 인테리어, 실차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랑 똑같이 이 실내 인테리어를 잘 구현을 해주었는데요. 제가 이 실내 인테리어를 보면서 느꼈을 때 상당히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로 잘 구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실내 인테리어 하나는 너무 감탄스러운데요. 어떠십니까? 이 실내 인테리어가 확실히 1대18만의 그 매력을 잘 살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1대18 다이캐스트지만 실차랑 비슷한 이 실내 인테리어 구현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부분 중 하나이네요. 특히 이 스티어링 디자인 또한 실차랑 비슷하게 잘 재현을 해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수석 방향에서 보시면 실내 내장재 구현이나 시트 디테일, 그리고 전체적인 실내 표현까지 상당히 실차랑 비슷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고 생각해요. 역시 스포츠 모델답게 이러한 버킷 시트 디테일 또한 이 차의 실차랑 비슷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버킷 시트 또한 이렇게 실차랑 비슷한 느낌을 잘 살려주는 것 같아요. 좀 버킷 시트가 많이 약간 과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고 딱 적당한 느낌입니다. 버킷 시트 보시면 이렇게 약간 좀 과하게 표현되어 있는 느낌이 많은데, 이건 좀 약간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인 것 같아요.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버켓 시트가 과하지 않고 딱 적당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트 표현입니다. 버켓 시트만 봤었을 때는 딱 적당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룸이 이렇게 열립니다. 일반적으로 람보르기니 가야르도가 이렇게 엔진룸이 열릴 거라 생각했는데, 저도 처음에 이쪽으로 열린 줄 알았는데 이 스파이더 모델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엔진룸이 열린다.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는 이렇게 엔진룸이 열리는 게 상당히 독특한데요.
상당히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쿠페랑은 다르게 엔진룸 열리는 방식이 정말로 스파이더 모델다운 매력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 모델들은 이렇게 엔진룸이 열리는지 저도 처음 알았네요. 왜냐 이런 스파이더 모델 1대1 발행자가 처음 사보다 보니까 스파이더 모델은 이렇게 엔진룸이 열리는 것 저도 이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엔진룸을 보시면요, 엔진룸도 상당히 디테일한데요, 역시 10기통 자연흡기 엔진의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합니다. 비록 저가형 불하고 제품이지만 그래도 엔진룸 디테일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퀄리티네요. 엔진룸만 두고 봤었을 때는 상당히 디테일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이 엔진룸 퀄리티 또한 실사랑 비슷하게 잘 재현을 해줬다라고 생각이 드는 마감 처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에 대해 또 대평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1대18의 매력을 잘 살려주었다고 생각해요. 전면부의 헤드램프 디테일, 그리고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 그리고 범퍼 디테일이나 그리고 프론트 에어덕트 표현과 그리고 1대18답게 보시면 잠시만요, 1대18답게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 열림 기믹까지 적용이 되고요. 트렁크 열림 기믹도 적용되고 측면부의 이 라인 비율 디테일이나 그리고 람보르기니 순정일과 순정 브레이크, 에어덕트 도어 캐치 표현, 그리고 사이드 미러 디테일, 그리고 후면부를 보시면 후면부의 리어램프 클리어 파스 구현사가 가변식 스포일러 표현, 그리고 듀얼 배기와 람보르기니 로고 프린팅까지 상당히 깔끔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내부를 보시면요, 자, 한번 내부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1대18다운 내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괜히 1대18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 수준 높은 내부 디테일, 비록 저가형 불하고 제품 치고는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퀄리티입니다. 전체적으로 실내를 봤었을 때 상당히 훌륭한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조수석 쪽에도 보시면 이런 실내 디테일 마감 처리가 상당히 훌륭하게 잘 구현을 해주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디테일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엔진룸을 열어보겠습니다. 엔진룸 또한 이렇게 10기통 자연흡기 엔진 디테일도 상당히 훌륭한데요, 역시 1대18의 메리트를 전체적으로 잘 살려준 다이캐스트라고 생각이 드는 그러한 엔진룸 퀄리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스파이더 다이캐스트 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다이캐스트 리뷰와 좋은 실차 리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안녕.